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주변에서 아주 재미진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상황. 다행스럽게도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쪽은 우리 쪽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증시 마감 상황 자체보다 증시 안팎에 자리한 상황들이 꽤 시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폭락하면서 은행 위기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 디폴트 우려까지 더해진 그런 희한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어닝 쇼크, 이걸로 인한 주가 폭락이 이어지면서 이게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뱅크런 우려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훅 줄어들었는데, 돌이켜보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다라는 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은 상당한 호재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처럼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흐름부터가 좋습니다. 다시 3만 달러 터치를 확인했고, 이후 한 번 더 빠지긴 했지만 주요 지지라인 그 위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탈달러의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중국의 무역 결제에 있어서 달러보다 위안화의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앞질러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변화는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찾아오려나 봅니다. 요즘 리플 소송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 이기든 지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게 XRP도 시세를 조금 더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시너지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폭등에 대한 전망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트적인 흐름보다는 이 리플 인사들이 미국 정재계와 얽히고 설켜 있는 실제 상황이 리플의 비전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같은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거라면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해주면서 강세 압력을 시장에 넣어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마소와 구글에 이어서 메타까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슬슬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은행 위기가 시장을 덮치면서 결국에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고, 그렇게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역은 여전히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입니다. 하루 전 반토막 폭락을 확인했던 이 은행은 추가로 30% 가까이 더 빠지면서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69달러 역대 최저 주가를 기록했는데, 장중 한때 거래 중단이 이뤄질 정도로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블룸버그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최대 1,000억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CNBC는 현재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시장가보다 높게 자산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너지면 시스템 위기가 생길 거고, 이로 인해서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대형은행들의 비용 역시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산을 좀 더 비싸게 사줘서 우리를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나름의 신박한 논리로 설득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로부터 300억 달러를 받아먹고도 이 꼴을 보여주고 있는 참 신기하고 골 때리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 우려가 다시 시장을 덮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 빠졌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90% 가까운 수준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이게 지금 70%대 수준으로 빠진 겁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가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서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미국 채권에 몰빵한 실리콘밸리 뱅크가 몰락했고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의 위기 재점화 가능성 상황을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입니다. 논란의 대상인 공화당의 부채 한도 법안은 진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부결시킬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역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아주 그냥 역대급 정쟁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국 경제 악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적 위상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사실상의 비난성 멘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에 기스를 내는 시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가 중국산 수입품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할 거라고 밝혔는데 4월에는 10억 달러 규모 수입 대금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앞으로 월 평균 7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위안화로 지불될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변화 포인트는 선명합니다. 중국의 3월 대외거래 위안화 결제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중국의 대외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한 비중은 48%이고 같은 기간 달러의 비중은 47%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위안화 결제 비율은 사실상 제로였고 같은 기간 달러 비중은 83%로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위안화 비중이 늘면서 달러 비중을 추월했다. 이렇게 더 선명하게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단순 상품거래 위안화 결제 증가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전략가는 위안화 사용 증가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채권으로 유입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중국 내 자본이 홍콩 주식으로 유출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상품 거래의 위안화 비중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그 속살을 까보니까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재미있는 상황들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인한 대체 자산으로서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은 3만 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3만 8천 달러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살짝 더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8%를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지금 현재 장세를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인 28,700달러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12시간 차트를 보면 지금 수준에서 28,700달러 지지를 받고 3만 달러로 바로 나아가는 상황과 다시 27,800달러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하고 반등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26,000달러 후반까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칼레오의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 흐름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하나의 차트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교훈은 은행은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레거시 금융이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래, 여기서 대안이 될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시장을 아래로든 위로든 흔들 수 있는 변수 가운데 그 하나가 옵션 만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32억 달러 옵션 만기를 위해서 잘 대응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찍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인해서 4월 28일 옵션 만기일에 황소 세력이 7억 8천만 달러 이익을 올릴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황소들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황소들은 7억 8천만 달러 이익을 위해서 3만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한다라고 소제목을 뽑았는데 그러면서 4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2만 7천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 구간은 콜 1430건, 풋 8700건으로 황소가 1억 5천만 달러 유리, 2만 8천 달러에서 2만 9천 달러는 콜 19,000개, 풋 3,200개로 역시 황소 유리, 2만 9천 달러에서 3만 달러는 콜 2만 1,700건, 풋 1,900건, 황소가 5억 7,500만 달러 유리,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 사이는 콜 2만 6,500건, 풋 600건, 황소 7억 8천만 달러 완승, 이렇게 구간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숏 스퀴즈가 아닌 롱 스퀴즈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옵션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점 정도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XRP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분석가 잭 더 리플러는 XRP가 300달러 위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을 거라는 다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돌파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가 재밌는데 과거 2014년에 사람들은 XRP는 절대 1센트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2017년에는 절대 XRP는 1달러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XRP는 절대 새로운 신고가를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가 돌파는 3.56달러 돌파를 의미하고 이후 과거의 1센트 전후부터 상승한 비율만큼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게 304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현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숫자를 제시하면서 역시나 XRP 빠돌이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 말고 리플과 미국 정관계 인사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바라보면 어쩌면 정말 리플은 세계 준비 통화를 목표로 세팅된 솔루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데 왼쪽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리플 관계자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양반은 대통령 직속 미국의 43대 회계 책임자를 지낸 로사리오스, 이 양반은 지금 리플 이사회 멤버입니다. 대표적인 백악관과 의회 커넥션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바는 지금 연준 부의장이고 이사회 의장인 샌디 오코너는 JP모건에서 규제 책임자로 일했던 양반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물들을 리플 이사회 등 여러 자리에 배치를 해놓은 게 리플이고 이런 리플이 지금 미국 SEC의 너저분한 소송 대상이 돼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쓰고 있다라는 참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다시 회자되면서 미국 SEC 쭈꾸미를 비판하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었던 MIT 교수 당시 갠슬러의 멘트입니다. 당시 갠슬러는 시장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들 가운데 4분의 3은 ICO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상품과 현금 성격을 가졌다. 이런 멘트를 제시했던 그런 양반이었습니다. 이게 감투를 쓰더니 완전 미쳐가지고 과거 교수 시절의 학자로서의 관점 싹 다 뒤집은 건데 권력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인간의 위선, 이 미국 대표 쭈꾸미가 아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